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 시장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에 이더리움의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자신의 블로그에 한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단순한 전망을 넘어 앞으로 이더리움 디파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었는데요. 저 역시 이 글을 읽으면서 암호화폐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탈릭의 글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암호화폐, 특히 이더리움의 미래가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 확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두 가지 목표 사이에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철학적 가치인데요. 첫 번째 돈이라는 것은 이더리움 생태계를 경제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을 만큼 수익을 만들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즉, 이더의 가치를 지탱하거나 프로젝트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NFT, 밈코인, 그리고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했던 일부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처음 끌려들었던 이유, 바로 탈중앙성, 자유, 개방성과 같은 이념들을 실현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팟캐스터,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같은 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되죠.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은 사용자가 너무 적거나 수익 구조가 너무 미미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이 두 개의 목표가 오랫동안 따라 움직이다 보니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항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희망이 커뮤니티의 동력을 유지시켜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탈릭은 흥미로운 비유를 꺼냅니다. 그건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의 대표 서비스인 검색 엔진은 전 세계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을 떠받치고 있는 진짜 수익원은 바로 광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글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매출을 광고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즉, 검색은 구글의 철학적 미션을 담은 핵심 서비스이고, 광고는 그 검색을 기반으로 한 돈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리는 이더리움 역시 저위험 디파이가 구글의 검색 그리고 광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위험 디파이는 전 세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금융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해 이더리움 생태계의 경제적 지속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위험 디파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결제, 저축, 합성 자산, 대출, 수합처럼 전통 금융에서 이미 익숙하고 안정적으로 쓰이는 기능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대표적인 디파이 서비스 아베의 스테이블 코인 예치 수익률입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자산 기반의 서비스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는 저위험 디파이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디파이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밈코인이나 NFT처럼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나라처럼 금융 서비스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은행 계좌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위험 디파이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달러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위험 디파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아니라 이더리움이 처음부터 지향해온 가치, 즉 탈중앙성, 접근성, 개방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겁니다. 결국 저위험 디파이는 실질적인 가치도 크고 이더리움의 철학과도 완벽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생태계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비탈릭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비탈릭이 처음부터 디파이에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창기 디파이는 그야말로 투기판이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원숭이 그림 NFT가 갑자기 수수료를 폭등시켰지만 정작 거기서 나온 건 실질적 가치가 아니라 단기적인 투기였습니다. 또한 초기 디파이는 터무니없는 고수익률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진짜 수익이 아니라 프로토콜이 자기네 토큰을 무제한 찍어내서 만든 환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초기 참여자만 돈을 벌고 결국 토큰은 붕괴되며 개발자들은 잠적하는 일이 반복됐죠. 이런 현상이 생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규제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 같은 반 크립토 인사들이 만들어낸 환경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쓸모없는 프로젝트일수록 규제에서 안전했고,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하며 수익률을 보장하던 프로젝트들은 증권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초기 디파이의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버그, 오라클, 데이터 오류, 그리고 사기 행위들까지 이런 위험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높은 보상을 원했고 결국 지속 불가능한 투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를 들어 아베나 컴파운드 같은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토콜은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예치하면 연 2에서 5% 수준의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수년간 큰 사고 없이 운영되면서 사용자 신뢰를 쌓아왔고 이제는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까지 활용하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나 은행 예금과 같은 전통 금융 자산을 담보로 잡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전통 금융의 수익이 블록체인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죠. 디파이가 단순 투기판을 넘어 실물 금융과도 맞닿아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역시 흐름을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단기 국채를 온체인화한 비들이라는 토크나 펀드를 출시했고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원래라면 일부 기관 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었던 미 국채를 블록체인을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물론 여전히 디파이는 위험합니다. 해킹과 러그풀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신생 프로젝트일수록 투자 피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위험도 여전히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이는 전통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국가 부채 위기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일부에게는 오히려 블록체인 위의 디파이가 전통 금융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자체가 원래 금융 부실과 부도덕에 맞서기 위해 설계된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암호화폐 역시 리스크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파이가 제공하는 투명성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자동화는 장기적으로 전통 금융보다 훨씬 안정적인 시스템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로보로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기 꼬리를 물고 도는 뱀처럼 디파이 안에서만 자금을 돌리는 사용자들을 가리키는 비유인데요. 대출받고 그걸로 토큰을 사고 다시 담보로 잡아 또 대출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디파이를 악용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분명 디파이 사용자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비순환 사용자입니다. 실제 경제적 필요 때문에 디파이를 찾고 있는 사람들, 즉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실제 쓰임새가 있는 사용자들이죠.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성인의 약 30%, 즉 17억 명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비순환 사용자입니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처럼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하거나 은행 계좌가 막힌 사람들, 자국 은행의 불안정 때문에 해외 결제나 송금이 불가능한 기업들, 높은 수수료 때문에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힘든 이민자와 국경 간 노동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디파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비순환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암호화폐가 마법처럼 30% 수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수익률은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누구의 허락도 없이 전 세계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 위험 디파이가 이더리움의 문화와 잘 맞는다고 할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 기여입니다. 디파이는 담보대출, 결제, 저축 같은 기본적인 금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은 담보로 대규모 이더가 쓰이고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이더가 수수료로 활용됩니다. 즉 네트워크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누구나 허락 없이 글로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건 단순한 이익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갖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에서는 달러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생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위험 디파이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곡된 유인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 거래소처럼 거래 기록을 독점해서 초단타 매매 알고리즘을 돌리는 일이 없고 온체인 정보는 누구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릭은 이더리움은 구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본질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독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구글이 초기에 내세웠던 오픈소스 정신과는 정면으로 충돌하죠. 반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특성상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위험 디파이는
윤리적으로 당당하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저위험 디파이는 단순한 금융 실험을 넘어서 이더리움의 자랑스러운 심장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밈코인을 발행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이더리움이 세상을 이롭게만 바꾼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위험 디파이는 다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소외 지역에서 삶을 개선하는 금융이자 이더리움의 문화와 철학에 가장 잘 맞는 실질적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위험 디파이는 어떻게 진화할까요? 첫 번째, 신용 기반 대출입니다. 지금 디파이에서는 과도한 담보가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빌리려면 150달러를 담보로 맡겨야 하죠.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체인 활동, 즉 거래 내역과 지갑 이력, 아이덴티티 데이터가 쌓이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는 평판을 기반으로 무담보 혹은 저담보 대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신용 기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금융 접근성을 열어주는 강력한 금융 포용의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 시장과 해칭입니다. 예측 시장은 선거 결과, 금리 변화, 전쟁 여부 같은 특정 사건에 대해 베팅하는 시장인데요. 만약 이 시장이 충분히 크고 신뢰성을 갖는다면 투자자들은 이를 주식이나 채권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글로벌 이벤트 때문에 주식이 흔들릴 것 같다고 예상된다면 예측 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잡아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과 온체인 디파이가 같은 플랫폼 위에 돌아간다면 이런 통합된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쉽게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달러 이후의 안정 가치입니다. 지금 저위험 디파이는 사실상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위주입니다. 서클 USD, 테더, 다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크립토 커뮤니티가 원하는 건 단순히 달러에 의존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안정 자산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통화를 섞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바스켓 통화, 물가지수, 즉 CPI에 직접 연동해 실질 구매력을 지켜주는 플랫코인, 그리고 특정 그룹이나 개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개인 토큰이나 커뮤니티 화폐까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위험 디파이는 단순히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신용 기반 대출, 예측 시장, 그리고 달러 이후의 새로운 가치 모델로 진화하며 결국 이더리움 기반의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탈릭은 이런 모든 이유로 저위험 디파이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이더리움 생태계를 경제적으로 지속시키면서 문화와 가치까지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검색과 광고가 구글에 제공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강조하죠. 오늘은 비탈릭 부테린이 말한 이더리움의 미래, 그리고 디파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직은 실험이 많은 분야지만 점점 더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어쩌면 저위험 디파이야말로 앞으로 이더리움의 심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